when the dust settles, that I'm in my element. It's evident that there's levels to the game. All of those dark nights I got then, breaking my back to make it out, got me feeling like rain. I ain't never need your help, I know you wishing me well. A penny for your thoughts, but seeing no change. I snap for the sun like Diddy. The riches got a mad ass son, I'm like Billy. I ain't never switch up, whole team with me. Putting on for my city like OAGZ. Set the 안녕하세요, 풍경있는 리뷰 고인투베 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아우디 인기 중형 스포츠 세단이죠. A5. 오늘 또 제 옆에 아우디 전문가시자 품격 있는 설명을 도와주실 실오너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고준기 대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우디를 사랑하는 남자, 그리고 A5의 차주, 네. 고준기 대리입니다. 자, 오늘은 실오너 인터뷰입니다. 오너 인터뷰는 솔직하게 대답을 네. 해주셔야 됩니다. 네. 정말 실오너로서 장단점은 물론이요, 아우디 전문가로서 다른 채널에서 보지 못한 디테일한 정보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이 차 트림하고 가격 알려주세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정식 모델 명칭은 A5 40TFSI 컴포트 모델이에요. 네. 네, 쿼트로 4륜구동 버전이고요. 이 차의 정식 가격은 5,800이었습니다. 네. 22년식으로요. 23년식이 되면서 금액은 100만 원 정도 올라갈 거고요. 준기님께 몇 년식이에요? 제가 22년식. 22년식이요? 네. 그리고 23년식이 이제 입고가 돼요. 혹시 많이 바뀌어요? 많이 바뀌지 않고요. 디자인은 똑같습니다. 아,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근데 이제 뭐 트림마다 하나씩 추가되는 옵션이 있어요. 이를테면 45TFSI 프리미엄의 쿠페, 까브리올레. 까브리올레는 뭐예요? 까브리올레가 흔히들 오픈카, 컨버터블이라고 많이 네, 부르죠. 맞아요. 네, 저희는 그걸 카브리올레라고 부릅니다. 카브리올레요? 네, 현재 프리미엄급에는 실내가 블랙 하이그로시가 들어가요. 23년식은 우드가 들어간다. 그게 가장 큰 변경 사항입니다. 그럼 우드도 설마 패턴이나 색상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 않아요? 네, 그리고 쿠페랑 카브리올레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어라운드 뷰가 안 들어갔었어요. 그게 이제 적용되고, 그리고 자동 주차 기능, 파크 어시스트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아무래도 네. 쿠페랑 카브리올레 같은 경우에는 7,000대에 구매가 가능한 차량이고요. 그리고 45TFSI, 40TFSI 요거는 성능에 따라서 조금 이제 급이 나뉘는데, 이거는 6,000대에 구매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물론 할인 전 금액입니다. 할인 전 금액. 설마 그렇다면 프로모션은 당연히 있다는 있겠죠. 아하. 혹시 요거 HUD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차는? HUD는 지금 네. 컴포트 모델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어 있고, 아, 프리미엄부터 적용이 됩니다. 네, 사실 옵션만 놓고 봤을 때는 네. 컴포트가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통풍도 빠져 있고, 핸들 열선도 빠져 있고, 주행 보조 장치 있잖아요. 네. 반제열 주행. 네. 그게 기본 크루즈 컨트롤만 됩니다. 아, 어댑티드가 안 되고요? 네. 600만 원 무조건 넣어야겠다. 네, 옵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통풍도 굳이 필요가 없었고, 반제열 주행도 저는 주로 이제 출퇴근용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괜찮았고, 핸들 열선은 손에는 다행히 열이 많아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어떤 그쵸? 취향과 그럼요. 원하는 니즈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는 게 맞죠. 아예 아우디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 네. 장점부터 말씀해 주시죠. 가장 큰 장점은 뭐니 해도 디자인입니다. 아, 그럼요. 쿠페형 세단이잖아요. 네, 유리하면서도 잘 빠진 라인, 그리고 스포티한 디자인. 이 프레임 리스도 또 한몫한 것 같아요. 패스트백 디자인, 요게 저의 가장 큰 구매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패스트백이라고 하면은 쿠페형 세단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아우디에서는 그걸 스포트백이라고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사실 다른 오너분들도 이 차는 보자마자 너무 이쁘다고 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차가 좋았던 거는 이제 A8 같은 경우에도 차가 잘 나왔고 되게 넓고 하면서 좋지만, 사실 넓은 만큼 차가 크기 때문에 운전하기에는 조금 없지 않아 불편한 것도 좀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소형차를 좋아하는 것도 스포티한 주행감을 갖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소형차 같은 경우는요. 네. 그러면서도 공간이 적당하게 넓은 그런 소형차급을 좋아하는데, 그게 딱 이 A5와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행을 실제로 했을 때 A5 같은 경우에는 쿼트로, 그러니까 4륜구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컴포트한 주행감과 더불어서 안정감까지 확보가 되어 있고, 소형차의 또 특성상 경쾌한 또 주행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차를 고른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보다 차가 반응성도 되게 괜찮고 주행감에 대한 칭찬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이게 오너 인터뷰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제가 A5를 고른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그겁니다. 희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감가는 어느 정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도로에서 보기 힘든 차종이다. 그렇죠. 네, 도로에서 한 번씩 보면 약간 유니콘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공도에서 보게 되면 신기해요. 그리고 같은 동료애가 좀 생기고 계속 쳐다보게 되고, 보는 눈이 좀 있구나. 사실 이 차를 지금 어차피 거의 도심 위주로 달리시다 보니까 막 엄청 다이나믹하게 주행을 많이 안 하실 것 같긴
편하긴 해요. 맞아요. 그런데도 그냥 다니시기에 뭐 딱히 뭐 불편하거나 모자르거나 그런 건 없었죠? 네, 그런 네. 부분은 없었고요. 마력은 도심에서 이용하시기에는 충분하다. 그리고 설사 이제 고속도로나 급 커브를 돌 경우에도 쿼트로 시스템이 접지력이 워낙 좋은 걸로 또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실제로 이제 주행을 해보시면 네. 고속으로 달렸을 때 느끼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쿼트로에 대해서 아예 진짜 아우디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예. 쿼트로가 뭐지? 의문점을 가지실 것 같은데 정식 명칭은 네. 현재 이 A5에 적용되어 있는 건 울트라 쿼트로 시스템이라고 해서 미리 예측을 해서 사륜구동으로 배분을 해주는 전자식 사륜구동을 총칭을 하는 단어입니다. 쿼트로에는 기계식 쿼트로도 있고 전자식 쿼트로가 있는데 제가 예측형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 전자식 같은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상황을 감지를 해서 구동 배분을 바꿔주는 유기적으로 바꿔주는 배분형 시스템을 전자식 울트라 쿼트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쿼트로라고 하는 건 사륜구동, 네. 사륜구동이라고 하는 건 네 네 바퀴. 바퀴 굴림이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감이 확보가 되면서 접지력도 확보가 되면서 가속이나 감속을 했을 때 정확하게 달리고 정확하게 서고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게 사륜구동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2차 다른 장점은 뭐가 있나요? 네, 또 하나의 장점이 정숙한 부분이에요. 가솔린 엄청 조용해요, 진짜. 네, 그쵸. 네. 지금도 약 6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도로 노면 소음이라든가 외부의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죠. 네. 그만큼 정숙하다는 것. 사실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차음성이 상당히 훌륭한 편이에요. 그리고 차량이 경쾌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140, 150 일시적으로 그렇게 밟았을 때 지금 2km야? 2km 수야? 라고 할 체감되는 정도로 느낌이 잘 나가요. 그리고 차음도 잘 되다 보니까 네. 속도가 이만큼 빨라? 라고 느낄 정도로 경쾌하면서도 조용한 차량입니다. 네. 이만큼 잘 섭니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이만큼 잘 서더라도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제동력이 좋다는 걸 저기요? 이렇게 알고 싶지 않거든요. 무드램프가 컵홀더 부분하고 밑에 네. 부분하고 부어 부분에 분명하게 들어가 있어요. 네, 맞아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네. 은은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특히 여기가 간접 조명이 이 면으로 이렇게 비춰주는데 네. 진짜 스웨이드 느낌이 정확하게 이 질감이 잘 살아나는 것 같아요. 조명을 통해서요. 그 방금 질감 얘기하시니까 핸들은 따로 지금 커버를 씌우신 거잖아요. 아, 맞아요. 이런 소소한 쇼핑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는 맛이 있습니다. 네, 물론 정식적으로 센터에서 구매하는 제품은 아니라는 거.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하신다고 하면 문의를 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게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쓰다듬게 되는. 진짜 손 스킬이 좋으시네요. 기어노브도 네. 제가 특별히 스웨이드로 감성을 살려뒀죠. 요거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나요? 이것도 별도로 부착을 요것도요? 했습니다. 부착을 되게 잘하셨다. 저는 이 차가 원래 이런 거 싶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의 주시면 구매하시는 경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장점. 보통 이 정도 나오면 없어야 되는데. 또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자인의 영역인데요. 이번에 22년식이 변경이 됐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컴포트가 휠이 디자인이 변경이 됐어요. 네. 지금 현재 이 마차 바퀴 휠 네. 디자인이 예. 적용이 되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A5 이 스포티한 디자인과 상당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맞아요, 되거든요. 맞아요. 이게 사실 그 패션으로 치면 신발 같은 개념이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이 휠 디자인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이 차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또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너무 예쁘다. 잘 맞습니다. 어울린다. 자, 그러면 일단 이쁘고 승차감 좋은 건 알겠는데 자, 그렇다면 이 차를 타시면서 단점을 얘기해 준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컴포트 옵션 같은 경우에는 통풍이 빠져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가만히 돼요. 하지만 대부분의 국내 수요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통풍 옵션 당연히 있어야 될 차량 아닌가? 이 정도 가격대라고 하면. 그리고 핸들 열선이 없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컴포트 단점으로 옵션에. 네, 작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컴포트 옵션에 또 한해서 HUD도 지금 적용이 안 되어 있고 반자율 주행도 안 네. 들어가 있고 또 하나의 단점이 후방 카메라입니다. 서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 부분도 단점이라고.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뒷모습만 이렇게 나왔던 거구나. 네. 이게 다른 건 좀 그렇다 치는데 후방 카메라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쉽다. 네, 맞아요. 이 부분은 네, 적절한 가격 대비 옵션을 고려하셔서 선택을 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실내 디자인이 좀 아쉽다라는 것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외관은 정말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실내 디자인은 좀 구형의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맞아요. 생각은 듭니다. 아하, 내가 네. 진짜 말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먼저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부분은 확실히 불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가운데 이 물리 버튼의 디자인이 저는 마음에 들지만 다른 누군가가 봤을 때는 이거는 옛날 차 같은 느낌인데? 구형 느낌인데? 근데 라는 또 생각이 이런 분명히 드실 거는 겁니다. 터치 반응성도 되게 좋은데 이게 단순히 터치만 들어간 게 아니라 물리 버튼으로 이렇게 다 조작이 되고 손가락을 이렇게 가져다 대면은 여기 아이콘이 좀 더 커져요. 맞습니다. 이런 디테일 같은 거는 또 되게 좋습니다. 다만 그 제가 아까 맨 처음 물어본 것도 2023년식의 디자인이 바뀌냐라고 했는데 바뀐다고 하셨잖아요. 23년식도 디자인이 동일합니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 부분이 되게 아쉽다고 느껴질 것 같아요. 요즘 아우디 디자인이 이제 뭐 전기차도 그렇고 다 잘 나오니까 실내도 이렇게 또 똑같이 약간 플랫폼으로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네. 왜냐면 A5가 인기가 없는 차량은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맞아요. 부분은 좀 아쉬울 수 있다. 자, 그리고 제가 확인해 봤지만 창문이 이제 반밖에 안 내려간다는 거는 분명히 어떤 분들에게는 왜 더 안 내려가지? 이건 좀 아쉽다라고 분명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사실 뭐 지금 저도 이제 카페까지 가입을 해서 장단점을 물어보면 네. 지금 얘기한 게 거의 다 느끼시는 대부분이에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도 타보니까 확실히 이제 제가 지금 키가 185다 보니까 앉은키도 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천장이 굉장히 좀 타이트한 느낌이 전 있었어요. 쿠페형 세단 같은 네. 경우는 정말 호와 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모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을 더 원하는지 부분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장점 또 떠오른 거 하나가 트렁크 공간이 정말 이 차 대비해서 너무 넓습니다. 뒤가 아예 통으로 열리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SUV 같아요. 네, 맞아요. 적재하시는 것도 편하고요. 그리고 해치백 스타일로 2열하고 지금 트렁크가 이어져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이 확실하게 넓어요. 요런 또 디테일, 키 홀더가 따로 있네요. 네, 공간이 따로 있고요. 네, 공간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네, 수납 네. 공간이 이 핸들 왼쪽에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신 유부남 네. 같은 경우는 비상금을 네. 여기에 조용히 그렇죠. 숨겨두기에 알겠습니다. 쉽습니다. 생각보다. 음성 인식을 해서 지도를 검색을 해볼게요. 과천 경마공항. 경로를 찾는 중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빨리 찾아준다. 무조건 미러링 해서 쓰시죠.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순정 내비가 잘 아시겠지만 구글맵 기반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나라에서 어쩔 수가 없다. 네, 정신건강상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사실 저는 안드로이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무선으로 연결이 안 되고 네. 유선으로만 연결이 가능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하시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유선과 또 별도로 넷플릭스나 네. 유튜브 뭐 차 안에서 데이트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럴 경우에 동그리처럼 무선으로 연결해주는 장치가 있어요. 그걸 사용해서 조용히 데이트를 즐기기 하면은 하죠. 제가 따로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되는 건가요? 맞아요. 이를테면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 중에 뭐 네. M스틱이라든가 AA 와이어리스 같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아우디는 그러면 차를 언제 사는 게 좀 그래도 할인 혜택이 좀 좋을까요? 그때그때 다를 텐데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연말이 될수록 프로모션이 조금 더 클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건 그렇죠. 모든 차량 브랜드 다 마찬가지일 맞아요. 겁니다. 맞아요. 재고를 다 소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모션은 연말로 갈수록 커질 거고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23년식이 나왔잖아요. 네. 예, 그래서 재고가 다른 월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이 풀렸어요, 물량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모션은 당연히 조금 더 가져갈 수밖에 없고. 지금 안쪽에 들어가 있는 천연 네. 가죽이죠? 네, 맞습니다. 이런 건 알루미늄인가요? 네, 플라스틱? 알루미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컴포트 같은 경우에는 네. 알루미늄 일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고, 프리미엄부터는 하이그로시가 적용이 돼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디자인적인 측면을 조금 더 중시하기 때문에 네. 여기가 알루미늄이 더 좋았어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네. 하이그로시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은 있는데, 한 가지 조금 특성이 이 먼지나 지문이 잘 기스가, 묻잖아요. 네, 지문이나 이런 네. 것들이 잘 묻기 때문에 차가 진짜 조용하다. 제가 네. 가솔린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네. 차가 조용해서. 특히 A5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엔진이 원래 조용한데 거기에 더 조용한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네, 고속주행도 마찬가지고요. 엔진이 정숙한 것과 더불어서 차음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CC 대비 마력이 되게 좋아요. 2000cc인데 252마력 정도잖아요. 그래서 현재 40TFSI 모델 같은 경우에는 네. 마력은 204마력, 45TFSI 네. 한 단계 높은 트림이잖아요. 네네. 같은 경우에는 265마력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가 공식 연비가 한 10km대로 나오긴 하는데 실제로 도심 위주로 지금 다니시잖아요. 네. 몇 킬로 정도 나온다고? 공식 연비는 12 정도로 찍혀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 한참 막히는 시간대에 출퇴근을 하게 되잖아요. 9 정도. 9 정도? 네. 나쁘지 않은데. 그리고 조금 더 한적하다. 네. 그러면 10 정도 나옵니다. 지금 거의 고속주행보다는 웬만하면 거의 도심 위주로 다니시잖아요. 저는 그쵸. 주로 출퇴근이니까요. 여담인데 23년식이 지금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이잖아요. 네네. 원래 컴포트 휠 지금 22년식에 적용되어 있는 제 2휠이 네. 23년식에는 프리미엄에 적용이 돼요. 그럼 먼저 산 사람 갓꿀? 네, 본인은 아니었지만 네. 네. 가격을 세이브했다. 이 휠 디자인이 마차 바퀴 디자인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게 이 40TFSI랑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A5 디자인이랑. 네네. 잘 어울리는데 마침 또 23년식 되면서 프리미엄으로 옮겨졌네. 꿀. 나는 이게 안에 실내가 지금 네. 베이지잖아요. 베이지 말고 다른 밝은
컬러도 있어요? 브라운 컬러 있습니다. 아, 브라운 컬러 있어요? 저희 브라운 컬러 같은 경우에는 다크한 느낌보다는 약간 모카 느낌. 아, 예, 모카 느낌? 따뜻한 브라운 색깔. 저는 근데 이렇게 베이지 컬러를 하면 네. 차가 되게 화사해 보이고 좀 넓어 보이는 게 있어서. 맞아요. 이 베이지를 선택한 이유도 외장이 지금 블랙이잖아요. 그래서 실내만큼은 좀 밝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가 저는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네. 너무 크지 않아서 좋았어요. 그렇죠. 제가 A5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차가 너무 크지 않다. 저는 소형차를 좋아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부족한 공간감은 아닌. 보통 프리미엄이 많이 나가요? 컴포트가 많이 나가요? 프리미엄이 좀 더 네.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국내 사용자분들 같은 경우는 네. 옵션을 조금 더 중시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옵션이 조금 더 잘 갖춰진 프리미엄을 네.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차를 타시면서 구매 전에라든지 뭔가 이렇게 좀 아는 꿀팁이나 네. 노하우가 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네. 프리미엄 브랜드 차량이다 보니까 고급유 세팅이 되어 있어요. 사실 네. 유지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고급유를 넣게 되면 금액적으로 그쵸?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유를 네. 가끔씩 넣는데 가급적이면 옥탄가가 높은 쪽에 주유소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주행감이 달라요? 예, 실제로 그 차량의 운동 성능이나 주행 질감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름에 따라 그게 느껴져요? 네, 옥탄가가 와, 되게 신기하다. 예, 또 어떤 부분이 다르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탄가가 낮은 휘발유를 넣게 되면 네. 확실히 좀 굼떠요. 아, 그래요? 차가. 네. 오. 그리고 정차 시에 조금 더 진동이 네. 미세하게 더 느껴집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런 차이가 없지 않아 있어요. 이래서 물도 에비앙 괜히 먹는 건 아니구나. 가급적이면 네. 좀 옥탄가가 높은 그 주유소들 있잖아요. 네. 흔히 이제 아시는 그런 휘발유,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브랜드라고 네. 얘기하는 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물방울에서만 넣습니다. 네. 어쨌든 간 지금 정리를 하자면 컴포트하고 프리미엄 이렇게 두 가지 나눠져 있고 네. 그리고 40 있고 45가 있는데 맞아요. 어쨌든 40하고 45 차이는 마력하고 힘 차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솔직히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내 주행만 하다가 간혹 가다가 가족들끼리 나들이 정도만 간다. 장거리 간다. 그러면 솔직히 40으로도 전 충분하다고 충분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 주로 혼자 아니면 둘이 탄다. 마찬가지로 A5를 선택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네. 그런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옵션에 따라서 컴포트 프리미엄으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옵션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니즈, 환경에 따라서 선택을 네네. 하시는 게 맞다. 자, 이렇게 오늘 아우디 인기 중형 스포츠 세단 A5를 자세히 만나봤는데요. 아이가 너무 크지 않는 이상은 정말로 만족하면서 탈 수 있는 차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무엇보다 디자인이 이쁘고 크기가 너무 크지 않다 보니까 운전하시거나 뭐 주차하시는 데도 굉장히 또 편하고 주행감도 승차감도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값어치는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A5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자면 상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니즈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기호에 따라서 주로 혼자 타거나 둘이 이용하실 차량 스타일과 어떤 감성을 조금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탁월한 선택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더불어 컴포트한 승차감, 적당히 경쾌한 스포티한 그런 주행감을 가지고 있는 A5를 직접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승을 원하신다고 하면 문의를 주셔서 한번 시승도 해보시고 상담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아우디 자세한 내용들, 차량에 대한 자세한 궁금점들은 제가 고정 댓글로 중기님 연락처를 남겨드릴 테니까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만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 거고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수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